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설계와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용 부사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상담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 만에 아빠가 된 40세 딸바보 아빠 최 과장입니다. 어렵게 얻은 딸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아빠가 되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저는 환갑이고 결혼할 때면 칠순 근처가 될 텐데 그때에는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좀 절약을 해서 딸의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교육보험을 들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달라서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월 15만 원 정도로 딸을 위한 저축 투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칭 딸바보 아빠의 사연이군요. 사실 요새 트렌드를 봐서는 그렇게 늦게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 자, 40세 아빠가 되셨으니 따님이 대학에 입학할 때쯤엔 60세, 그리고 결혼할 때쯤 칠수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긴 하셔야겠네요. 네, 정말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난 해 벌써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런 딸바보 최 과장님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준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적립식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워낙 발전 가능성이 높고 상승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즉 50배나 많은 넓은 시장이 추가로 있다는 뜻이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넓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투자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식 자산군을 예로 든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군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추천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를 추천해 주시면서 또한 거기다 5가지 자산군에 골고루 투자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상품 중에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는 지금 말씀하신 2가지 분산 투자 의미가 있죠.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분산 투자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자산군, 즉 아까 말씀드린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등의 분산 투자하는 이 2가지 의미가 반영된 펀드입니다. 네, 그럼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지금 딸바보인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장기간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계획입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변동성의 축소입니다. 매년 펀드 수익률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늘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투자하면 하나의 자산을 투자할 때보다 변동성이 훨씬 축소됩니다. 특히 전통적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원자재, 환 등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 투자 또는 대안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대체 투자나 대안 투자가 추가되면 투자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분산 투자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의 추천의 가장 큰 이유군요. 자, 그럼 또 추천하고 싶은 장기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2번째 투자 방법은 TDF입니다. TDF? TDF는 또 뭔가요? 네, TDF란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보통 은퇴 준비를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그 특징은 목표 시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생애 주기별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네, 최 과장님께 특히 이 TDF를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최 과장님께서는 투자 자금을 모아서 사용할 시점이 어느 정도는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님 학령에 따라서 교육자금 수요 시점이 결정돼 있고요. 결혼 시점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시점에 따른 자산 배분 및 운용이 가능한 TDF를 추천드린 겁니다. 네, 그럼 TDF로 운용할 자금은 목표 시점에 따라서 구분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육 자금은 앞으로 19년 후부터 한 4년 동안, 결혼 자금은 앞으로 30년 후 이렇게 구분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네, 또 그에 따라서 자산 배분도 서로 다르게 운용될 겁니다. 2018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TDF 순자산은 벌써 순자산 1조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향후에도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TDF로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TDF도 앞에서 설명드린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동 투자, 자동 조정, 자동 위험 관리를 하나의 펀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추천해주신 두 상품 모두 분산 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미 장기 투자라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원칙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최대한 역점을 두시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와 TDF 두 가지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하나 더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네. 증여입니다. 증여요. 저희가 상속 증여 얘기할 때 그 증여. 네, 그렇습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접수된 증여 신고는 네. 무려 11만 6,111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1년간 증여 건수가 11만 건이 넘는다니 꽤 많은데요. 네, 물론 증여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제외한 겁니다. 이제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의 증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 과장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님에게 얼마를 증여할 수가 있나요? 증여 공제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즉 2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증여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참고로 만 19세 이상 성년의 경우에는 증여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2천만 원까지 자금이 모이면 일단 따님에게 증여를 하고 따님 명의로 자금 운용을 하면 금융소득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최 과장님께서는 따님의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TDF 등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네. 또 증여를 통해서 따님 명의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아마 딸바보 최 과장님의 장기 계획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조부사님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